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해시 복지재단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까지 낸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의 징계 수위를 두고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통영의 명동으로 불렸던 항남 1번가가 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지만 다시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상권 회복에 속도를 내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고등학교가 없어 민원이 많았던 창원 의창구 북면에 오는 2023년 가칭 북면 1고등학교가 열립니다. 29일 경남도교육청은 북면 1구의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대우 조선해양이 해상에 떠있는 LNG 터미널 건조 과정에서 경남 남부세관과 협업합니다. 신공법을 적용해 건조비는 줄이고 생산성은 높여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목 탄다고 탄산음료 벌컥벌컥 마시면 안 되겠습니다. 20대 중국 남성이 콜라 1.5리터를 10분 만에 마셨다가 장기에 가스가 가득 찬 채로 숨졌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콜라를 통째로 마신 뒤 6시간이 지나 배가 부풀어 오르고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요. 장과 간 사이 혈관에 가스가 찬 게 발견됐고 결국 간이 손상돼 치료 18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중국 의료진은 급하게 콜라를 마시는 바람에 가스가 장기에 쌓인 걸 원인으로 분석했는데요. 영국 전문가들은 콜라 때문이 아닌 박테리아 감염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렇듯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탄산음료 좋아하시는 분들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 지금 출발합니다. 김해시 복지재단 소속 직원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시민 한 명을 숨지게 했다는 보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재단은 지난 2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사고를 낸 직원과 함께 술을 마신 재단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징계 수위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시 복지재단이 음주 뺑소니 사고와 관련된 직원 3명을 징계했습니다. 지난 28일 재단은 인사위원회에서 음주운전 뺑소니로 시민 1명을 숨지게 한 직원을 파면했습니다. 또 함께 술을 마신 팀장과 과장에게 각각 정직 2개월과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단의 징계 수위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재단 징계 현황을 보면 검수 조사를 누락한 직원 2명에게 1명은 정직 1개월, 나머지 1명에게는 감봉 3개월 조치를 내렸습니다. 영수증 증빙 처리를 하지 못한 직원과 방역수칙을 어긴 직원의 징계 수위가 같은 겁니다. 재단은 징계를 받은 팀장과 과장이 김해시장 표창을 가지고 있어 징계 수위를 한 단계씩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연말유공 명목으로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아 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단 측은 인사위원회에서 적법한 징계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분의 징계 위반으로 봐서는 충분히 징계를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징계 결과를 두고 사고 피해자 가족은 황당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거는 술 먹는 거는 이거는 자기가 알고도 그러니까 이 방역수칙 위반하는 걸 알고도 자기가 그걸 무시하고 한 건데 이게 같은 처벌이 될 수가 있는지 저는 참 의문이 들거든요. 김해 지역 시민단체도 한 목소리로 징계 수위를 다시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지재단의 형평성 있는 징계를 위해 인사위원회 재개최하고 시의회는 방역수칙 위반자 전원을 감염법 예방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했다. 방역수칙 위반과 음주 뺑소니 사고에 이어 징계 수위에 대한 형평성 논란까지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김해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얼마나 큰 효과를 볼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한때 통영의 명동으로 불리다 깊은 침체 늪에 빠진 항남 1번가. 골목 전체가 텅 비었던 이곳에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예술 골목으로 변신하면서 상권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표현민 기자입니다. 통영의 명동으로 불리는 항남 1번가. 신도시와 관광지로 상권이 옮겨가면서 옛 명성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빈 가게들로 가득했던 이곳에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통영 한산대천 문화재단의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인 초정 아트마켓이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침체된 골목에 문화예술을 접목하는 방식인데
반응이 좋습니다. 20년 넘게 장사를 해온 정미순 씨도 골목 상권 살리기 소식을 듣고 항남동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골목에서 이걸 도와주신 선생님들이 권유를 해서 여기 어떻냐, 선창가 주막처럼 옛날에 해상을 돌리면 낭만적인 그런 그 생각을 해갖고 제가 입점하게 됐어요. 기존 상인들도 상권 살리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건물주를 일일이 설득하면서 골목 안 빈 가게를 임대료 없이 빌려주게 됐습니다. 임대료 부담이 사라지면서 찻집과 전통공예품 전시, 공방 등 8곳의 빈 가게를 채웠습니다. 너무 공실률이 많으니까 이제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선이 경비 없이 점포를 빌려야 되거든요. 큰 돈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초정 아트마켓은 문화재단의 축제 전문가 양성 과정을 마친 주민들이 참여해 추진하면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힘을 모은 이들의 최종 목표는 침체된 골목 상권의 부활입니다.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말고 2번, 3번 또 내년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잠자는 이 거리가 새롭게 깨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 행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변화를 시작한 항남 1번가. 김상옥 시인의 생가가 복원되고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화되면 골목 상권 활성화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네, 획일화된 교육 환경 구조를 바꿔 보다 다양한 교육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학교 공간 혁신 사업. 최근 하동 화계중학교의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이 재정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네, 건물을 새로 지을 뿐만 아니라 주민 공간까지 마련됩니다. 남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봄이 오면 아름다운 하동 심리 벚꽃길을 따라 등하교를 하는 학교. 한 학년에 한 반씩 모두 62명의 학생이 다니는 화계중학교입니다. 지난 1970년 개교해 반세기 넘는 시간 동안 모두 4,2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학교는 그간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증축을 3번이나 했지만 건물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 누수와 벽면 갈라짐 등 안정상의 문제가 계속해서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행복학교로 지정되면서 지역 연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샌다든지 마루바닥이 일어나든지 해서 교육 활동에 사실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1970년대, 60년대에 만들어진 이 표준 설계도에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 현대 교육 활동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화계중학교가 학교 공간 혁신 사업 공모를 신청한 것은 지난 2019년. 행정 절차로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됐지만 결국 2년 만에 경남도 교육청 재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사업에 선정된 화계중학교는 72억 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1981제곱미터의 새로운 학교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2019년 도내 학교혁신사업 지원 중학교 중 재정심의위원회 심사까지 통과한 학교는 화계중이 유일합니다. 화계중학교는 학생들의 휴식과 함께 소규모 동아리, 모임 활동이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과 화상 수업이 가능한 다목적 교실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주민들과 함께 아이들을 교육하는 공동교육 과정과 지역 상생을 위해 학교 시설의 4분의 1은 주민 개방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새로운 방식으로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일단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학교의 4분의 1 정도를 개방 공간으로 만들어서 지역민과 함께 같이 공유하면서 지역민과 함께 이 학생들을 키우는. 정원 42%가 타지 출신 학생들로 채워진 화계중학교. 학교 측은 이번 공간 혁신 사업으로 새로운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그동안 고등학교가 없어 민원이 많았던 창원 의창구 북면에 오는 2023년 가칭 북면 1고등학교가 문을 엽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29일 북면 1고의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에 들어서는 북면 1고는 31학급 규모입니다. 북면 1고에는 경남도 교육청 250억 원, 창원시 보조금 120억 원 등 총 사업비 370억 원이 투입됩니다.
북면 신도시에는 초등학교 6개와 중학교 2개가 있지만 고등학교가 없어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경남 남부세관의 도움으로 LNG FSU의 화물창 블록 선정 및 탑재 과정에서 건조 비용은 줄이고 생산성은 향상시켰습니다. 그동안 선박 등은 해상 크레인으로 블록을 들어올려 도크까지 이동시켰지만 LNG FSU는 아파트 한 동 크기인 길이 50m에 폭 60m, 무게만 3,500톤으로 수십억 원의 장비 제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외국에서 블록을 싣고 오는 전용 선박인 자항선을 이용해 도크에 블록을 탑재하는 공법을 시도했고, 경남 남부세관이 자항선은 국내항에서 내국 물품인 블록을 적재 수송할 수 없다는 관세법에 예외 조항을 두면서 건조 기간 단축은 물론 크레인 사고도 예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창원시가 국토부 공모 사업인 2020년 창원 하만 광역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는 창원과 하만을 오가는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의 운행 정보를 공유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등 사업비 3억 원이 투입됩니다. 창원시는 내년 1월 착공이 들어가 7월부터는 광역버스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시청 소속 50대 남자 공무원 A씨가 지난 28일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모더나 백신 1차 접종을 하고 한 달이 지난 8월 30일부터 이상 증상을 보이자 이달 2일부터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증세가 악화되면서 대형병원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받아왔지만 A씨는 28일 오후 병원에서 폐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A씨는 1차 백신 접종을 맞기 전 기저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방역당국은 현재 사망 원인이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6일에도 창원시청 소속 40대 남자 공무원 1명이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열흘 뒤 숨졌습니다. 창원 서부경찰서가 주차된 차량 부품을 훔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부터 창원의 공용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골라 13차례에 걸쳐 모두 900만 원어치의 차량 부품을 훔쳤습니다. A씨는 차량 정비 일을 한 경험이 있고 훔친 부품은 고물상에게 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30일까지 경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강한 비구름대 영향으로 29일부터 30일까지 비가 오겠으며 대부분 30일 오전에 그치겠다고 전망했습니다. 경남 지역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최고 70mm입니다. 특히 30일 새벽까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산 로봇랜드가 개장 2년여 만에 입장객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로봇랜드는 50만 번째 입장객인 김나윤 씨 가족에게 로봇랜드와 창원 집트랙, 무빙보트 이용권을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로봇을 주제로 한 놀이공원인 마산 로봇랜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난 5월 한 달간 입장객이 5만 명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2주간 폐쇄됐던 하만군의회가 정상화됐습니다. 하만군의회는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들이 2주간 자가격리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했고 추가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아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군의회는 30일부터 이틀간 임시회를 열어 추가 경정 예산안을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 한 건은 다음 달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지역 유일의 소아청소년과의 폐업으로 원정진료를 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던 고성군에 다음 달 1일부터 소아청소년과가 문을 엽니다. 고성군은 지난 28일 백두현 군수와 김은승 더 좋은 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운영지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은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병원은 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개원을 앞둔 소아청소년과에는 10여 종의 소아진료용 의료장비와 전문 의료진이 배치됐으며 진료실과 수유실, 입원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